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청양군을 찾아 댐 건설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첫 소식 정재훈 기자입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지자체 경제와 지역 주민 사회의 수익에서 환경부의 주민 설명회가 열리기 1시간 전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명회장을 찾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환경부가 앞장서서 환경 방해부가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다목적 댐 건설을 밀어붙인다며 설명회장 연단을 점거하며 행사 진행을 막았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태어났고 나갔다가 다시 청양이 내 고향이 좋기 때문에 돌아왔는데 댐을 막게 되면 저희 고향을 또 잃잖아요. 설명회를 들어보자는 찬성 측 주민들과도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스물민들은 여기 다 지금 가만히 참석했잖아요. 예? 지금 공청회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행동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력까지 배치되는 격앙된 상황에 청양군수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좀 많이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설명회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청양 지천댐 설명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30여 분 만에 취소됐습니다. 쫓겨나다시피 물러난 환경부는 다시 주민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천댐에 관련해서는 이게 후보지 아닙니다. 후보지가 아니라 아직은 이제 댐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주민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소통해가면서 이미 세 차례나 댐 건설을 둘러싸고 큰 홍역을 치렀던 청양군이 다시 한번 찬반으로 양분되면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이처럼 같은 청양군 주민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갈려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청양 지천댐 건설. 쟁점은 무엇인지 박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논란의 기폭제가 된 건 갈수록 심각해지는 극한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입니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상황에 댐이 오히려 주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입장. 지난 2020년 최장 장마 기간 동안 용담댐과 대청댐 방류로 금산과 영동 등 6개 시군에 발생한 피해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대량의 폭우가 내리게 될 경우에는 댐이 범람하거나 댐이 무너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에 방해가 되는 구조물일 수 있어서 반면 환경부는 댐을 만들어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뭄으로 서남부권에 제한급수를 시행한 이력에다 10년 뒤쯤엔 현재 하루물 이용량의 10%가 넘는 약 18만 톤의 물이 매일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그릇만으로는 극한 가뭄과 장래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지천댐은 저수용량 5,900만 톤으로 청양 장평면부터 부여 은산면까지 300여 가구가 수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는 물론 미호종계 등 천연기념물의 서식지까지 파괴될 수 있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원지들이 있고요.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근데 댐은 결코 자연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터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반면 찬성 주민들은 댐 주변 공간을 활용해 오토캠핑장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스마트팜이라든지 관광, 레저 관계 쪽으로 이렇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규 댐 건설의 전제 조건인 물 부족 예측량을 두고도 환경단체는 2030년 이후 부족량을 연간 2억 5,600만 톤으로 보고 기존 시설 개선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이보다 2.4배 많은 연간 6억 2,600만 톤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극한 기후위기를 맞아 불붙은 댐 건설 논란 속에
물 부족 예측량부터 정확히 분석해 중장기 물 수급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세종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 사업비로 1조 5천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로 350억 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산으로 45억이 반영됐고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99억 원과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위한 77억 원 등을 확보했습니다. 세종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시정 현안이 국회 심의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미반영 사업도 추가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대들까지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명단까지 떠돌면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선준 기자입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에 떠도는 학교 명단입니다.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30여 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야 여기 얼굴 팔렸다 해서 봤는데 본인 얼굴이랑 그렇게 합성되어 있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각 교육청은 즉각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 불법 합성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 접수된 피해 의심 사례는 대전 3건, 세종 2건, 충남 6건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봤다는 내용인데 경찰 수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학교 측에서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두 번째는 이게 학교폭력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주의보 발령과 함께 가정통신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불법 합성물 소지와 유포가 심각한 범죄 행위를 알리는 교육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의 친구나 지인인 10대 청소년들이 어떤 잘못된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 같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소년보호 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후죽순 퍼지는 불법 합성물에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명단까지 공유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단독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적어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폭염에 동물원의 동물들도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사육사들은 더위에 지친 동물들에게 얼린 과일을 특별식으로 주며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요. 더위의 기세는 다음 주나 돼야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경 기자입니다. 사육사가 과일을 집어들자 코끼리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벌립니다. 수박 반통을 통째로 입에 넣고도 성이 안 차는지 사과와 참외까지 한 입에 받아 먹습니다. 유럽 불곰은 아예 물에 뛰어들어 얼린 고기와 과일을 먹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긴 폭염에 지친 동물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공되는 얼린 음식들은 더 없는 피서 방법입니다. 얼음도 넣어줄 수도 있어요. 비비거나 뭐 그렇게 좀 시원하게 해주는 행동을 그렇게 먹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걸로 넣어줘서 이 친구들이 좀 더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얼음으로 더위를 식히는 모습은 관람객들에게도 색다른 볼거리로 다가옵니다. 호랑이가 어떻게 먹었어? 좋아하지. 호랑이가 얼음 먹으니까 좋아했어? 응. 시원해 했어? 지역에 40일 가까이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상황. 기상청이 2008년에 폭염특보를 내리기 시작한 이후 대전과 세종, 공주 지역을 기준으로 최장 기록은 2018년의 40일이었습니다.
폭염특보가 이번 주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장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남쪽의 해상에 위치한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동풍이 유입되면서 충남권 대부분 지역으로 낮 기온이 3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일시적으로 누그러졌지만 이번 주말에는 다시 강해져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오늘 저녁 8시쯤 대전시 읍내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로 인한 매연 등으로 주민 17명이 집안에 고립돼 있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고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나 가족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산정하고 20여 명의 치료사를 추가로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다른 병원과 비교해 직원들의 임금 체계가 낮지 않다며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산시 고북면의 한 농작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외벽이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 있던 멀티탭이 과부하하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인출책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채팅앱을 통해 여성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의 환심을 얻어 돈을 가로챈 일당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조직원들은 지난 6월 채팅앱에서 알게 된 30대 B씨에게 거짓 구애를 하며 환심을 얻은 뒤 투자금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4,800여만 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총책 등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홧김에 영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구소 책임연구원 42살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역 승강장에서 정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쳐 화가 난다며 승강장에 있던 30대 영무원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본인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비상식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154건의 화재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